그 70억 근데 증인의 그 조언에 따라서 70억 원은 이제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알고 보니까 70억 원이 이미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납니까? 4월 중순에 제가 70억 이야기를 정현직 사무총장한테 듣자마자 곧바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답은 즉시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순방 과정에 저한테 아마 말씀을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롯데그룹 그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예. 제가 아마 귀국하자마자 정인 사무총장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한 롯데그룹 그거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그 얘기 벌써 지난번에 입건됐다는 하셨고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부영그룹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 그 메모 그 부영그룹 관련한 메모 기억나시죠? 잘 아직 기억이 그 잘 안 납니다. 저기 그 뭐 혹시 그 증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증인 개인 수첩도 별도로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증인 그 이 수첩에 그 대통령의 지시뿐만이 아니라 뭐 부영그룹 회장과 만난 얘기도 거기다 적고 그랬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예. KT 코퍼레이션 생략하겠습니다. 포스코 하겠습니다. 6-1랑. 증인은 포스코 권호준 회장과 황은현 사장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권호준 회장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관련하여 포스코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는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호준에게 미리 준비한 WK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증인이 피청구인과 사전에 모의하여 WK를 포스코에 소개시켜 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증인은 2016년 2월 26일 포스코 황은영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WK과의 첫 미팅에서 포스코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WK 측에서 불쾌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는 했지만 그렇게 불쾌하고 있다 뭐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날 저한테 그 전날 포스코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은현 사장이 상당히 그 스포츠단 뭐 제의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황은영 사장에게 뭐 사과하라 이런 말도 안 하셨겠네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건. 예. 포스코 황은영 사장은 증인에게 WK 고민우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터무니없이 50억 원의 돈이 드는 사업 계획을 갖고 와서 이야기했다. 포스코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여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K스포츠가 제안한 안 자체가 그 포스코로서는 그 안 자체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그건 자체 수용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예, 그래서 증인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이 황은영 사장에게 이 건은 청와대 관심 사항이니 포스코가 WK와 잘 협의를 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까? 예. 즉 6-8항은 뒷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즉 증인은 무조건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었죠? 아닙니다. 예. 6-9항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설립 지원 또는 포스코나 KT 현대차 등에 대한 중소기업 납품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기업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불응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태도로 겁을 주어서라도 재단에 돈을 내게 하고 증인의 이야기하는 것을 꼭 성공시켜라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실 때 가능한지 알아보라 혹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들은 것이죠. 예. 증인이 기업에다 부탁을 하여 거절당한 사례도 많이 있죠. 제가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 포스코의 황은영 사장의 경우에도 WK가 돈이 많이 드는 배드민턴 팀 이야기를 하자 단번에 거절했죠.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예. 재판 과정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도 그것은 어렵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며 증인도 그 말을 듣고 잘 알겠다,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승인했는데 맞죠? 예, 예.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포스코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K스포츠 재단 측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강압적으로라도 혹은 무리한 수를 쓰더라도 포스코에 돈이 많이 드는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고 WK가 용역을 맡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KT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려는 전제하에 WK를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소유해 주라는 지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나요? 그때 그 장애인 팀을 전제로 해서 그 WK를 소유해 주라 이렇게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지시를? 아니요, 제가 검찰 진술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GKL 정확하게는 GKL에 하는 사업하고 K스포츠하고 상당히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K스포츠의 더 마케팅 회사로 도와주는 더 브루K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GKL하고 연결시켜 주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WK의 조성민 사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새로운 스포츠단을 창단한다는 얘기를 피청구인께서 말씀을 안 하셨나요? 스포츠단 창단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셨던 거죠. 지금 그 검찰에서 처음에는 장애인이라고 진술한 적이 2번이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판단했을 때 제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저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의는 김영수 씨를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는 2015년 8월경입니다. 8월경쯤 정인에게 포레카 매각과 관련하여 정인이 지시한 차은택, 김홍탁의 모스코스가 인수하는 것이 난항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보고를 하면서 정인이 권오준 회장에게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죠.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김영수 사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포스코 포레카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바로 잡아보라는 대통령 지시하신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수에 확인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혹시 그때 김영수가 포스코 본사에다가 정인이 포기를 종용을 하게 해달라든가 또는 포스코에서 아예 매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요청 한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김영수가 정인에게 그렇게 좀 이래 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크게 보면 두 차례 정도 대통령께서 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다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한테 전달한 사실이 있고, 또 그 후에 아마 2015년 8월경인 걸로 기억하는데 포레카 매각 과정에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라고 하셔서 당시에 권오준 김영수 사장한테 연락해서 확인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 포스코 회장 권오준은요 김영수를 정인이 챙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포레카 사장을 그만두게 되자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권오준 회장의 경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김영수 사장이 권오준 회장하고 항상 자주 대화를 하는 사람인 것은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권오준 회장도 대통령도 그 점에서는 좀 많이 챙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인은 그 김영수의 처 신혜성을 알고 있죠.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 그 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혜성이 2015년 12월경에 KT의 광고 담당 상무부로 취업하는데 정인이 도와준 사실이 있죠. 예, 그것도 대통령 지시에서 KT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김영수가 최순실의 독일 도피 자금을 독일까지 가서 전해주고 신혜성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최순실의 최측근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지금 김영수가 정인에게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도 하고 상세한 내용도 하고 하는데 그 김영수가 최순실의 측근이 사실은 몰랐습니까? 전혀?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최순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보면은 김영수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거는 저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영수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계속 그 포레카 문제 말씀하실 때마다 김영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김영수에 대해서는 연락을 했었습니다. 예, 저 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요, 리커창 총리가 온다고 이렇게 서둘렀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온다는 말이 있기 전에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중국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 일 있죠? 예, 그 전에 아마 9월달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정상회담 하고 오셔가지고 예,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 그 증인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시진핑과 예, 예,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 증인에게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증인에게 이야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공식적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따로 예. 말씀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현장에 계실 때 예, 예. 그 증인이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예. 당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간의 대담 내용 중에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에 관한 얘기 이거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문화 펀드 조성 얘기까지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이 문화에 관련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걸 증인도 알고 있었죠. 그 문화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펀드라고 하는 양국 간의 문화 펀드를 조성하자는 그런 그러면은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증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증인께서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급히 서둘고 있지 않았는데 리커창 총리가 온다는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서둘게 됐죠. 리커창 설립을. 리커창이 방한했을 때 양국 간에 그때 문화 펀드보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던 어떤 재단과 한국의 어떤 재단과의 교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단 설립을 서둘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지금 증인이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온다 하니까 이제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리커창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뭔가 빨리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서둘게 된 거죠. 리커창 총리가 당시에 10월 말에 오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오면은 중국에 있는 재단과 여기 한국의 문화재단과의 MOU를 맺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두른 겁니다. 예. 그 전에는 어차피 그 재단 설립에 대한 이 대기업 회장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던 거를 좀 서둘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그 문화펀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펀드하고는 직접 관련 없더라도 예. 지금까지 증인이 증언한 바와 같이 그 같은 경위 때문에 서둘게 된 것이죠. 그런 요인이 하나가 된 것이죠. 리커창 방안이 서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부 직원들에게 대해서도 그 인허가 설립, 재단 설립 인허가 서류를 빨리 좀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속칭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질문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신문 사항과 관련된 겁니다. 주신문 사항은 1-6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2015년 2월경에 그 재단 사단법인 설립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방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를 그 밑에 직원이 정인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직원들의 검토 결과가 재단법인이 조금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예, 그 시점은 2015년 2월이 아니고 후로 저는 9월입니까? 예, 예. 혹시 이 당시에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 설립이 왜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기억하는 바가 기억을 있습니까? 못 하겠습니다. 예,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사실 자체도 저 기억을 못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혹시 그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이 정부의 감독도 받을 수 있고 그 특히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령상 재단 관련 법령이 정부가 그 재단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책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검토된 바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법령이 있거든요 재단법인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사실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지를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14항과 관련된 겁니다. 조금 전 이제 정인이 정언하시기에 그 구체적인 금액 부분이 얘기된 회사는 현대그룹하고 CJ그룹 이렇게 두 개 그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에서도 진술했지만 메모할 당시에 그 두 그룹이 제일 먼저 아마 면담을 한 기업이고 그 후에 나머지 5개 기업도 그 참고 자료 드린 거에 따르면 문화전환체육재단에서 말씀은 분명히 하셨을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적은 건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제가 메모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이 예. 그 피청구인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재단 설립 부분이 그 7월경에 얘기가 되고 이제 10월경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7월경 이후 그 재단 설립이 뭐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4대 그룹 간의 얘기도 있었고 정경영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논의가 됐다고 조금 전에 정언을 하셨습니다. 예. 혹시 재단 설립 절차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정인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7월 7, 8, 9월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정경련 쪽에나 그 그룹 기업 쪽에 재단 설립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재촉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까, 정인이? 저 기억으로는 사실 재촉하지는 않았고 10월 달에 와서 대통령께서 리커창 방안 계기로 MOU를 맺게 될 것 같으니까 재단 설립 서둘러라라고 하셨을 때 처음 제가 정경련에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정경련은 나중에 한 거지만 8월 초하고 10월 초에 재단 설립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뭐 회의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정인 본인은 재단 설립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1-33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정인의 정언에 따르면은 정경련의 그 이성철 부회장의 얘기나 혹은 그 그룹들 7대 그룹이든 10대 그룹이든 이 지금 출연하는 기업 출연 예정인 기업들이 그 출연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이후부터 아주 그쪽에서 전혀 어떤 부담감을 표시하거나 애로점이나 부담감을 표시하거나 어떤 뭐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적어도 정경련 쪽에 제가 접촉을 한 사람은 이승철 부회장인데 이승철 부회장 상당히 적극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서로 논의를 계속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소통 채널이 차단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기업 쪽에서 부담 느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없고 뭐 기업들이야 뭐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뭐 좀 부담감에 의해서 이렇게 좀 뭐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 뭐 이런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을 이렇게 숨기고 할 그런 자리는 아니죠. 예, 만약에 그런 부담이 됐으면 이승철 부회장이 저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건 물론 뭐 이승철 부회장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내용인데 본인은 정경련 부회장이고 또 정의는 청와대 고위 경제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향후 뭐 지금 현재 본인의 입지나 향후에 어떤 그런 자리를 때문에 그 경제수석한테 어떤 경제수석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본인이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수석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증인 증인 말씀하시기를 이승철 부회장이 재단 설립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출연 금액 300억에서 500억 올리는 것도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올려주시죠. 이승철 부회장이 그 증인한테 보낸 문자 같은데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승철 부회장이 평소 이렇게 정부와 정경련 간에 하는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는 편이었나요? 예, 지금 광복 70주년의 경우는 정부와 우리 재계가 상당히 당시에 메르스 세월은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수 침체 때문에 굉장히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고 해서 뭐 이때도 정경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승철 부회장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했던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취지가 뭐 정경련 측에서 오히려 진짜 적극적으로 시책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뭐 이를 알아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경련에서 보통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했던 건 거죠. 예, 정경련이 각 기업이 상당히 내수 침체 그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협업이 굉장히 필요했었다는 판단하에 특히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협조 체제가 계속 공고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아주 공고한 협조 체제가 유지된 것 같은데 이것도 올려주시죠.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한테 보낸 문자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아마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미래부에서는 아직도 죽기 살기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해줘야 할 듯합니다. 이게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인데 오히려 정경련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는 제가 경제수석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창조경제가 그 당시에 뿌리를 내리기 전인데 17개 지역의 각 지자체와 대기업을 매칭을 시켜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아이디어를 이 정경련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였는데 거기에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이 상당히 많은 협업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소식에 이승철 부회장이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VIP 관심이 워낙 크니까 본인도 꼭 참석해야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때 본인도 참석을 한 건가요? 그래서? 예, 17개 개소식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승철 부회장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행사에는 이승철 부회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그 참석 안 하는 걸로 됐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석을 해야겠다고 예. 뭐 참석 협조 요청도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이 문자들을 봤을 때 정경련에서 상당히 정부 시책에 협조적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번 재단권도 사실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예, 보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이승철 부회장이 지난 2016년 총선 때 증인에게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적으로 나눈 대화긴 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그 문화체육재단 비영리 법의 설립안 아까 박희선 행정관이 작성한 거요. 예. 2015년 2월달에 처음 기한이 되고 아까 이제 7월 24일 날 수정이 됐다. 그리고 그 재벌 총수들 회담하기 전에 면담하기 전에요. 그러면 그 후에 그 구체적인 실무 작업은 그 설립 방안 자체는 경제수석실에서 만들었지만 후에 구체적인 실무 작업은 문체부의 하윤진 과장이나 정경련의 이소은 팀장 또 이용우 사회본부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무 작업이 행해졌던 것이죠. 맞습니다. 아까 그 7월 24일 문건은 대통령께 그 참고로 하시라고 드린 문건입니다. 그 문건 가지고 그 후에 전혀 외부로 나가거나 회의에 활용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정경련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화융성은 뭐 피청구인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인수위 때부터 문화기본법 제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예, 앞부분은 난데 문화기본법 관련해서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2013년 12월에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예. 2014년 1월에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서 이러한 그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 분야 법인을 지원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그 진행 상황은 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융성은 주요 국정 기준은 분명히 합니다. 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 법인을 만들 때 이런 기본적인 법적 기초를 위해서 담당 부서인 문체부의 설립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증인이 알기로. 그거는 제가 거기에 주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재단 설립의 특별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네, 신문하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잘 보이도록. 예. 증인,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증인은 언제부터 청와대에 근무하신 거죠? 2014년 6월 초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6월 2014년. 14년 그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죠?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계시다가 예.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구만요. 예. 증인이 그 어떤 그 뭐 이거 조금 법적인 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입니까? 아니 대리권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말하자면 비서관이시죠? 아니 지금은 무직입니다. 아니 그 당시 때.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그 저 2010
2005년인가요? 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증언하신 그때 예, 예. 청와대 예, 예. 그 수석 비서 자리죠? 경제 수석.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말고 무슨 달리 무슨 대리권이나 대리인으로 무슨 그런 건 없죠? 그런 위임장이나 이런 걸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건 없이 예. 수석 비서관. 수석 비서관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그 예. 공무원이죠. 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무슨 단순한 메신저라든가 심부름꾼은 아니죠.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란 자리가 예, 예.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메신저라든가 개인적인 심부름꾼 이런 건 아니죠. 제 업무에 관한 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 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무슨 다른 이유라든가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직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 때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너 그만 못 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직서를 내면 그만이죠. 예, 예. 예. 대통령이 그 이번에 그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뭐 돈 얼마 이거 뭐 700 여기 다 소추장에 보니까 결국 770억을 출연받은 거로 돼 있는데 이거 너 못 걷어오면 너 자른다. 너 이거 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770억 걷어내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죠. 예. 그런 적 없이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아니,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예? 저도 누구한테 뭐 그런 식의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 대통령이 지금 증인한테 그렇게 뭐 이거 재단 설립 못하면 너 그만두라든가 또는 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770억 걷어야지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걷어오라든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본인 지금 증인도 다른 사람이랑 누구 만났을 때 저 기업체나 뭐 아까 보니까 이승철 씨 만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안 걷어오면 나 목 잘린다 좀 이거 어떤 일 있더라도 이거 좀 내달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적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네. 이 수사 과정에서 네. 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증인 그 오른쪽 신장암 수술을 받았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혈압 당뇨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는데 사실이죠. 예. 예. 그런데 증인이 11월 2일 날 그 조서를 받을 때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아가지고 새벽 3시 20분 열람을 다 마쳤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철야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철야 조사를 받고 난 그날 10시 45분부터 또 오후 3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았죠. 조사가 이렇게 되어 게 있던데요. 예. 그리고 또 3회 피제 신문조서 바로 그날 오후 5시 10분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 50분까지 조사받고 열람을 했던데 잠 안 자고 계속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계속 조사했던 그렇죠. 건 사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11월 14일에도 오후 9시부터 새벽 아침 6시 12분까지 조사 열람을 했던데 증인이 이렇게 철야 조사를 받고 증인께서 진단서 당뇨라든가 이런 그 혈압이라든가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고 신장암 수술도 받았는데 이런 조사 받으면서 증인께서 건강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요? 당시에는 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뭐 했고.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그게 계속
뭐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누적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강압 수사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 어떤 여러 가지 좀 많이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동안 계속 수사 과정이 길어져서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겁을 주어서라도 재단에 돈을 내게 하고 증인의 이야기하는 것을 꼭 성공시켜라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실 때 가능한지 알아보라 혹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들은 것이죠. 예. 증인이 기업에다 부탁을 하여 거절당한 사례도 많이 있죠. 제가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 포스코의 황은영 사장의 경우에도 WK가 돈이 많이 드는 배드민턴 팀 이야기를 하자 단번에 거절했죠.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예. 재판 과정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도 그것은 어렵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며 증인도 그 말을 듣고 잘 알겠다,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숭했는데 맞죠? 예, 예.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포스코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K스포츠 재단 측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강압적으로라도 혹은 무리한 수를 쓰더라도 포스코에 돈이 많이 드는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고 WK가 용역을 맡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KT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려는 전제하에 WK를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소유시켜 주라는 지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나요? 그때 그 장애인 팀을 전제로 해서 그 WK를 소유시켜 주라 이렇게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지시를? 아니요. 제가 검찰 진술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GKL 정확하게는 GKL에 하는 사업하고 K스포츠하고 상당히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K스포츠의 더 마케팅 회사로 도와주는 더 브루K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GKL하고 연결시켜 주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WK의 조성민 사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새로운 스포츠단을 창단한다는 얘기를 피청구인께서 말씀을 안 하셨나요? 스포츠단 창단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런 것 그래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증인이 피청구인과 사전에 모의하여 WK를 포스코에 소개시켜 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증인은 2016년 2월 26일 포스코 황영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WK과의 첫 미팅에서 포스코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WK 측에서 불쾌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는 했지만 그렇게 불쾌하고 있다 뭐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날 저한테 그 전날 포스코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은현 사장이 상당히 그 스포츠단 뭐 제의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황영 사장에게 뭐 사과하라 이런 말도 안 하셨겠네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건. 예. 포스코 황년 사장은 증인에게 WK 고민우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터무니없이 40-50억 원의 돈이 드는 사업 계획을 갖고 와서 이야기했다. 포스코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여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K스포츠가 제안한 안 자체가 그 포스코로서는 그 안 자체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그건 자체 수용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예, 그래서 증인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이 황은영 사장에게 이 건은 청와대 관심 사항이니 포스코가 WK와 잘 협의를 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까? 예. 즉 6-8항은 뒷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즉 증인은 무조건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었죠? 아닙니다. 예. 6-9항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 지원 또는 포스코나 KT 현대차 등에 대한 중소기업 납품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기업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불응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태도로 그 70억 근데 증인의 그 조언에 따라서 70억 원은 이제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알고 보니까 70억 원이 이미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납니까? 4월 중순에 제가
70억 이야기를 정현직 사무총장한테 듣자마자 곧바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답은 즉시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순방 과정에 저한테 아마 말씀을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롯데그룹 그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예. 제가 아마 귀국하자마자 정인 사무총장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한 롯데그룹 그거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그 얘기 벌써 지난번에 입금됐다는 하셨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부영그룹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 그 메모, 그 부영그룹 관련한 메모 기억나시죠? 아직 기억이 그 잘 안 납니다. 저기 그 뭐 혹시 그 증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증인 개인 수첩도 별도로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증인 그 이 수첩에 그 대통령의 지시뿐만이 아니라 뭐 부영그룹 회장과 만난 얘기도 거기다 적고 그랬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예. KT 코퍼레이션 생략하겠습니다. 포스코 하겠습니다. 6-1항. 증인은 포스코 권호준 회장과 황은현 사장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권호준 회장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관련하여 포스코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는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호준에게 미리 준비한 WK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무슨 말씀 안 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 검찰에서 처음에는 장애인이라고 진술한 적이 2번이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판단했을 때 제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네,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저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의는 김영수 씨를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는 2015년 8월경입니다. 8월경쯤 정인에게 포레카 매각과 관련하여 정인이 지시한 차은택, 김홍탁의 모스코스가 인수하는 것이 난항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보고를 하면서 정인이 권오준 회장에게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죠.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김영수 사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포스코 포레카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바로 잡아보라는 대통령 지시나신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수에 확인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혹시 그때 김영수가 포스코 본사에다가 정인이 포기를 종용을 하게 해달라든가 또는 포스코에서 아예 매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김영수가 정인에게 그렇게 좀 이래 조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크게 보면 두 차례 정도 대통령께서 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다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한테 전달한 사실이 있고 또 그 후에 아마 2015년 8월경인 걸로 기억하는데 포레카 매각 과정에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라고 하셔서 당시에 권오준 김영수 사장한테 연락해서 확인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 포스코 회장 권오준은요 김영수를 정인이 챙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포레카 사장을 그만두게 되자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권오준 회장의 경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김영수 사장이 권오준 회장하고 항상 자주 대화를 하는 사람인 것은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권오준 회장도 대통령도 그 점에서는 좀 많이 챙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의는 그 김영수의 처 신혜성을 알고 있죠.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 그 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혜성이 2015년 12월경에 KT의 광고 담당 상무부로 취업하는데
정인이 도와준 사실이 있죠. 예, 그것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KT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김영수가 최순실의 독일 도피 자금을 독일까지 가서 전해주고 신혜성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최순실의 최측근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지금 김영수가 정인에게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도 하고 상세한 내용도 하고 하는데 그 김영수가 최순실의 측근인 사실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최순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보면은 김영수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거는 저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영수의 경우는